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모험심이 가득한 작은 생쥐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하루하루 농장에서 곡식을 모아 생활하는 단조로운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친구 생쥐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나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파리의 에펠탑, 리옹의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마르세유의 푸른 바다를 보고 싶어. 피에르의 친구들은 처음엔 피에르의 큰 꿈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피에르의 확고한 결심을 보자 응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피에르,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에 있을 동안 너의 모험 이야기를 기다릴게. 그리하여 피에르는 조그만 배낭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예술과 사랑의 도시 파리였습니다. 파리는 피에르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쥐는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때 피에르는 커다란 고양이와 마주치게 되었고 잽싸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피에르는 긴장의 순간에도 재치있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리옹이었습니다. 리옹에 도착하자마자 피에르는 향기로운 음식 냄새에 끌렸습니다. 리옹의 시장은 온갖 형태와 빛깔의 치즈와 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절한 제빵사가 피에르에게 파리에서 온 작은 생쥐라며 특별한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따스한 빵을 맛보고 다시금 여행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에르는 마르세유의 해안을 방문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마르세유의 풍경은 피에르에게 끝없는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해변가를 산책하던 피에르는 바닷바람에 몸을 맡기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피에르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보는 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피에르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의 모험담은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졌고 피에르는 언제나 기억될 모험심 가득한 생쥐로 남았습니다. 피에르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동화처럼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강변에는 루아르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백발과 깊은 푸른 눈을 가진 노인이었으며 강물처럼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약초와 마법을 통해 도움을 주는 현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저택을 깊숙이 알고 있지는 못했다. 어느 날 마을에 검은 백조가 날아들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 백조는 마치 어둠의 그림자처럼 강물 위를 날며 마을 주변을 떠돌았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다. 마을의 근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젊은 소녀 클로에가 용기를 내어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클로에는 강을 따라 마법사가 산다는 숲으로 들어갔다. 깊은 숲속은 무성한 나무와 이끼로 덮여 있었고 은은한 빛이 그녀의 길을 인도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클로에는 드디어 루아르의 집에 도착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클로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루아르가 문을 열었다. 그는 클로에를 보고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클로에는 검은 백조에 대해 설명하며 마을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루아르는 잠자코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검은 백조는 사실 저주받은 마녀. 그녀의 이름은 나르시스입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속여왔지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지나쳐 결국 그 자신의 욕망에 갇혀 검은 백조가 되었답니다. 루아르가 말했다. 클로에는 이 말을 듣고 나르시스를 원래대로 돌릴 방법을 물었다. 루아르는 오래된 마법서를 열며 신중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우려와 함께 말했다. 루아르는 클로에에게 마법의 봉인 주문을 알려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물의 진실과 용기의 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로에는 용기를 내어 여정을 시작했다. 루아르로부터 받은 지도를 따라 그녀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험난한 길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강물의 수호자인 젊은 사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사자는 그녀의 진정한 용기를 시험하기로 하였다. 클로에는 자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말하며 그녀의 결의와 진심 어린 마음을 증명했다. 결국 사자는 그녀에게 강물의 진실과 용기의 돌을 수여했다.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이 열리고 별빛이 강물에 춤추듯 흩날렸다. 클로에는 별빛 속에서 환희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한 그녀는 은밀히 나르시스가 머무는 강가로 나아갔다.
별빛 아래서 클로에는 마법의 원을 그리고 봉인 주문을 외웠다. 마법의 힘이 펼쳐지자 검은 백조는 점차 그 형태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윽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나르시스는 자신에게 들이온 저주에서 풀려났고 클로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클로에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송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남게 되었다. 루아르는 다시 강가로 돌아가 오늘도 그의 마법을 연마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클로에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해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루아르 강을 따라 전해 내려오며 마법과 사랑,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매우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마을의 뒷산을 자주 뛰어다니며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마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숲은 오래된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제가진 할머니는 많은 밤 동안 마르셀에게 숲속에 있는 땅에 닿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나무를 찾은 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매우 용기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마르셀은 어렴풋이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을 향해 다가가자 그곳에는 진짜 마법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마르셀. 나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르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셀은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는 마르셀에게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마르셀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나무는 깊이 만족해하며 마르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마법의 나무는 마르셀에게 그가 용기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마르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가거라. 너와 너의 후손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마르셀은 기쁨에 차 씨앗을 받아들고는 집으로 돌아가 그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르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마르셀의 씨앗은 점차 자라나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마르셀의 용기와 진실한 마음은 마을의 전설로 남아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르셀의 마법의 나무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남게 되었고 마르셀의 씨앗은 마을의 따스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먼 프랑스의 한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이 깃든 곳으로 사람들은 그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숲속에는 수많은 마법 생명체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는 작은 불의 정령이었어요. 이 불의 정령은 숲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항상 숲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령의 불빛은 어두운 밤에도 숲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위험한 존재들이 숲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모든 생명체들과 끈끈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나무, 꽃, 동물 심지어 작은 풀벌레까지도 모두 이 불의 정령을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욕심 많은 귀족이 찾아왔어요. 그는 마법의 숲을 자신의 왕국에 속하게 하여 그 안에 귀중한 자원들을 마음대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마법의 숲에 들어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숲의 소유권은 이제 나에게 있다. 숲의 모든 자원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귀족의 계약은 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숲을 사랑했고 불의 정령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들과 오랫동안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족의 욕심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지만 귀족은 자신의 권력을 믿으며 숲에 자신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작은 불의 정령은 숲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크게 불태우며 군대가 숲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의 벽을 세웠습니다. 그의 빛나는 불꽃은 군대의 접근을 저지하고 숲속 모든 생명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불의 벽에도 불구하고 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군대를 보강하며 숲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불의 정령은 지쳤고 보상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더 높게 자라나 벽을 만들고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 경계를 지켰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혜와 용기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의 정령을 도왔습니다. 결국 불의 정령과 숲속 생명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협력 덕분에 귀족의 군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은 마을의 저항과 숲의 강한 힘을 깨닫고 숲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의 정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불의 정령과 생명체들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숲의 중심에서 그의 빛을 발산하며 그가 사랑하는 숲을 영원히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이제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 불의 정령과 숲의 용기를 상기시키는 귀한 이야기가 되어 마법의 숲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을 초월해 강하게 존재하였습니다.